제가 유튜브에 하고 있는데 요즘에 AI 뭐 프로그램 제작 그런 영상들은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강의도 가보면 뭐 미디어 리터러시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수업도 보통 그걸 뒤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 없어서 막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기는 세미나니까 그래도 그거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고 저도 오랜만에 좀 진지한 얘기를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이제 녹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제 아바타 움직이는 식으로 강의 영상 찍을 예정이라 일단은 이거는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끔 교육도 가고 청소년 교육하면 이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 주면 기획안 쓸 때도 이걸 바로 틀고 AI한테 의존을 하더라고요.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 뭐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이미 기본적인 생활이 됐고요. 당연히 어르신들도 그림 만들면은 프롬프트를 뭐라고 고민할까 안 하고 그냥 한글로만 해도 알아서 해주니까 거의 뇌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작 욕구가 있고 뭔가 과정을 아는 사람이 쓴다면 도움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해볼까 했을 때 너무 잘 나오니까 이게 역효과가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은 하고 있는데 그걸 약간 유머로 승화시키려고 요거는 넣어봤고요. 앞으로도 이거를 저는 밀고 갈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인간의 고집을 피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자, 영상 최근에 비오3라는 구글 동영상 기술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전통적인 영상, 레거시 미디어에서 뭐 방송, 영화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럴이라고 그래서 별로 깊이도 없고 그냥 뇌도 썩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오 하고 좋아하는 이슈가 되는 막 사람들 관심이 끄는 영상이지만 일주일 뒤면 아무도 기억 못할 영상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좀 상업적으로 많이 쓸 것 같은 거. 근데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좀 더 트렌디하고 빨리 흘러가서 요 중간쯤에 있는 영상들이 있을 텐데 비오3라는 애가 한 2달 전에 나오면서 특히 이제는 예전에 저도 이것 때문에 구글 요금제로 바꿨는데 그래도 제한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웬만한 사람들도 하루에 3개 정도까지는 만들어 볼 사이트들이 있어요. 구글 공식 사이트 가면. 그래서 이런 류의 바이럴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요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이중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간의 고유한 역할을 간소시키는 이중성 말입니다. 요거는 그냥 8초짜리밖에는 최대 8초밖에 생성이 안 돼요. 근데 이것만 봐도 실사랑 구분이 안 가죠. 목소리도 자연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클립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쁜 쪽으로는 가짜 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들, 허위 영상들도 충분히 만들 기반은 마련돼 있고 그게 비용도 이제 안 드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이런 걸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AI 영상 하나만 틀고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Unlike our ancestors, humans, we cannot afford to go extinct in an instant. 네, 재밌자고 만든 건데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웬만한 아주 정교한 수준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영상이 아니면 다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영상 중에서도 뭐 초반에 대부분의 영상은 제가 소리를 깔긴 했지만 요 과일 따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마트 이렇게 캔 이렇게 들고 주변 이 소리는 AI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녹음도 필요 없을 정도로 목소리부터 모든 걸 다 만들어주고요. 음악도 제가 주문했지만 AI 사이트에서 만든 거라 거의 뭐 카메라랑 컴퓨터 없이도 그러니까 폰에서도 이런 걸 만들 수는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어떨지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 이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네. 되게 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들, 교육 참여자들에게는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분야만 보시면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거, 그 다음에 챗GPT라고 하는 애들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좀 어려운 분야로 가고 있는데 모든 분야가, 특히 저는 이제 코딩도 미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은 하고 있는데 요즘에 코딩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코딩 교육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조차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요. 소위 바이브 코딩 해가지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떠들어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완성도야 차차 보완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게 미디어 활동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저는 수업 때마다 이런 사이트들 제가 다 써본 상황에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료라서 뭐 누구나 쓸 수는 없지만 이런 서비스가 이미 출시돼 있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알려드리고요. 기간만 보세요. 22년에 챗GPT 나오고 그 이전부터 있었고 뭐 더 나가면은 옛날부터 컴퓨터 있은 이후부터 인공지능은 개발됐지만 고작 3, 4년도 안 된 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진화를 이뤘고 사람의 일자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걱정할 정도로 많이 빠르게 기술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많으니까 피로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밌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뭐가 나왔을까? 이거 해봐야지. 회원가입하고 하루에 1개 정도 만져보면 되는데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SNS에 2-3개 막 올라와 있어요. 다 만져보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가면 다른 사람들은 이 중에 뭘 쓰는 게 제일 좋아요? 1개만 추천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목적도 다르고 욕구도 다른데 이거 쓰세요라고 해봤자 그때는 유효하지만 일주일 뒤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사이트는 유료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 드릴 의지가 없어. 그러면 그 사이트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위들인데 뭐 인공지능 중에 그림 그리는 애들인데 순위도 시시각각 바뀌고요. 여기 있는 분야를 누르면 분야별로 점수가 높은 애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순위는 의미는 없고요. 대신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뭐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요즘에 이런 게 나왔네. 일반인들도 그 정도 관심은 가져주시되 만만하든가 무료 이내로 1-2개만 꾸준히 써보시면 흐름을 따라잡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챗봇 종류별로 적어봤는데요. 요즘에 미튼 많이 떴죠. GD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을 해요. 뭘 쓰면 좋냐. 결국에는 근데 돈을 안 들이면 좋은 답을 못 얻는다고 밖에는 제가 답을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유료로 쓰는 분 계신가요? 근데 대부분 무료로만 써보면 옛날보다는 무료로도 좋아졌고 한도도 늘어나서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유료랑 무료는 차이가 많은데 저도 챗GPT 반년 쓰다가 요즘엔 그 VO 동영상 생성 때문에 2달 전부터 구글로 넘어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뭐 이거는 써보셔야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단계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챗봇이라고 한다면 그냥 채팅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맨 위에 건 넘어가더라도 둘째 LLM이라고 그래서 인간들이 쓰는 자연어를 처리해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챗GPT부터 알려졌고 저도 그전까지는 모르는 단어였어요. 그러다가 거기도 그냥 좀 별로였던 게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학습된 데이터 시한 유효기간 때문에 언제까지 기준으로만 답을 하다 보니까 요즘 데이터를 몰랐어요. 요즘 정보를 정확하게 못 알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엉뚱한 소리하고 별로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때부터 요즘에는 뭐 퍼플렉시티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챗GPT에도 그 지구본 같은 버튼을 누르면 웹 검색을 해서 실시간 검색을 해주잖아요. 그런 레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좀 쓸만해졌고요. 그 다음에 돈을 좀 더 주고 쓰는 사람들은 이제 추론이라고 해서 인간이 생각하듯이 답을 내는 건데 써보셨나요? 추론 LLM들? 기존의 챗GPT 같은 데다가 뭐 찾아줘 하면은 5초 만에 나와요. 근데 얘네한테 질문하면은 바로 답을 안 해주기도 하고 다음 질문을 저한테 또 던져요. 그러면 거기다 나 이런 방향으로 해줘 그러면 답을 내는데 5분, 10분, 15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만큼 공들여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인공지능을 쓰면 당연히 그냥 툭 검색 엔진에 던지는 것보다는 완성도가 높은 답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게 에이전트인데 이거는 지금은 전문가들이나 유료 사용자들만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도입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단순화해서 한 번에 맡겨서 알아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처리해준다라는 개념이고요. 옛날에 표 살 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하나 깔면은 내가 클릭을 하고 어느 창 가서 이 창을 누른다라는 거는 기존에도 됐던 개념이라면 이 에이전트는 그냥 그 과정을 말로만 해도 알아서 모든 사이트 모양이 다르더라도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예만 들었지만 이제 영상 편집도 잠시 후에 영상을 보여드리면 인간이 거의 필요 없을 수준으로 단순 영상들은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특정 분야에서 잘하든가 일부만 쓰는 거라면 이제 모든 영역에 활동할 수 있는 AI죠. 지금 오픈 AI의 챗GPT만 해도 딱 쓰는 사람만 쓰고 그게 다른 프로그램들을 넘나들면서 일을 하진 않지만 어느 회사가 구글처럼 대세가 돼. 그럼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은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판단하는 중앙 두뇌는 거기한테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AGI라고 해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라고 해서 요즘엔 피지컬 AI라고 굳이 어려운 말을 붙이는데 그냥 단순하게는 AI가 들어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존의 로봇들은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 놓으시고 지금도 이 정도까지는 많이 와 있고요. 아직까지 에이전트는 보급은 안 됐고 이거는 멀었을 것 같지만 그 멀었다는 게 5년일지 3년일지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보다 어렵다는 것 뿐이지 얼마 걸릴지는 모르는 거고요. 로봇도 비용 문제지 가정마다 그냥 동물 한 마리씩 키우듯이 이제 로봇 하나씩 들여놓을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이전트 얘기를 해볼게요. 단순하게는 이런 작업들을 해줘요. 이것도 옛날에 다 있던 거예요. 자동화만이라고 따지면 혹시
IFTTT라는 앱 써보셨나요? 저도 아이폰 나온 지 한 2, 3년 뒤부터 쓰다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가령 메일이 누구한테 메일이 오면 그걸 어떤 메일함에 보내주고 그 중에 어떤 단어가 들어간 내용은 어디로 보내줘. 이런 단순 작업은 알아서 처리해주는 기능들이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중간에 하나만 바뀌어도 못 알아먹어요. 기계는 딱 데이터가 똑같아야만 반응을 하는데 에이전트들은 근데 얘가 극장 영화에 대한 내용을 기사를 스크랩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극장이 아니라 OTT인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넣어주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존의 자동화랑은 다른 거고요. 그것들을 해주는 기술 이름이 뭐 MCP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는데 아직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특히 클로드는 이게 기능이 엄청 좋은 게 대부분의 전 세계 IT 회사들이 클로드 이용 MCP 기술한테 문을 열어줬어요. 소위 이제 그 API라고 하는 걸 열어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쓰고 싶은데 거기에 기능을 내 클로드 인공지능하고 결합하고 싶어 그러면 한번 찾아보면 목록에 있어요. 그러면 쓰면 되는데 문제는 유료 사용자만 가능하고요. 근데 구글 쪽은 무료로 풀어놓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용법이 어려워서 저도 알아만 보고 아직 직접 적용한 건 없는데요. 앞으로 이런 MCP나 에이전트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업무에 도입하실 일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챗 GPT도 있고요. 클로드는 더 많은 프로그램들하고 연결되는데 특히 프리미어나 포토샵 같은 어도비 거는 클로드랑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 단순한 작업은 다 AI한테 맡길 수 있는데 그게 정형화되지 않은 것도 처리할 수 있다. 그게 에이전트 개념입니다. 그다음 챗봇 프롬프트라고 소위 바이럴 쪽에서 많이 뜨는 것들이라 저도 외국 거나 한국 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줄 서가지고 받아가려고 해요. 뭐냐면 프롬프트 중에서도 그냥 막 일을 시키는 것보다 단계별로 목적에 따라서 잘 정돈된 프롬프트를 옛날엔 팔았어요. 근데 팔지 않고 자기 팬을 구독자를 끌어들이려고 막 무료 공개하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 눌러보면 뭐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이렇게 하고 이거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주제만 바꿔 넣으면 챗GPT 같은 애들이 대본을 써줘요. 그거 저는 이렇게 안 했지만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름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을 넣어서 얘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아까 그 추론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엄청나게 논문도 썼어요. 그리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유튜브 데모를 써줘라고 했더니 되게 잘 써줬고요. 저 이대로 제가 그냥 입만 제가 얼굴 출연해서 떠들기만 해서 영상 만들 생각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줬습니다. 이대로 그냥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기획이나 한 줄 컨셉은 제가 했지만 멘트라든가 단계를 나눈 거는 다 AI가 했어요. 이대로 가면은 콘텐츠를 빨리빨리 생산해야 되는 기업이나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효율적이고 심지어 이 대본을 지금까지는 이 사이트에 그림 만들고 이 사이트에 목소리 만들고 이 사이트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따로따로한 걸 합성을 사람이 해야 됐다면 이제는 이 대본만 넣고 어떤 사이트에 넣으면 영상까지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대로 저도 영상을 하나 찍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화를 그냥 단순하게 반복적인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거의 인간의 뇌를 그대로 옮겨서 일을 다 시켜놓고 심지어 나는 찍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다른 데들은 이런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시각에서만 교육을 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더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이런 것도 막 SNS에 공유돼요. 30초짜리 쇼폼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는 어떤 거 있습니다. 이런 거 공유하면 사람들이 막 퍼가요. 그리고 여기서 주제어들만 바꾸고 만약에 이거를 다 연결시켜 놓으면 하나만 넣으면 이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알아서 쭉 돌아가서 마지막에 영상 하나까지 나오는 기술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중간 어딘가에서 유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프롬프트들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대부분 영상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이것만 가져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엄청나게들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잠깐 맛보기를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좀 진지한 얘기들 해볼게요.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10가지가 이건데요. 뭐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던가 고민하실 내용들인데 제가 이번에는 다른 수업 때는 좀 조각조각 했던 거를 모아가지고 압축적으로 1시간 동안 1교시에는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데이터 편향성 뭐 초기부터 있던 내용이라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뭔지에 따라서 공사 현장 노동자라고 하면 남성이 나오고 비행기 승무원 하면은 여자가 나오는 식으로 인간의 편견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뭐 이렇게 범죄율 예측도 인종에 따라서 판단되는 게 결국에는 기존의 인간 데이터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언어인데요.
특히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뭐 네이버 출신이 고위직에 올라가고 그런 이유가 소버린 AI, 그 나라에서 자체 AI가 없으면 나중에 밀릴 수도 있고 자기들의 힘을 키우는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해서 방향성은 맞는데 과연 그게 기업 기준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가? 결국에는 그러면 또 이권과 관계가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무시하더라도 한국어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러면 챗GPT한테 일을 시킬 때도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한국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좀 부실한 답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더 많이 써요. 우리나라 옛날에 혹시 컴퓨터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은 옛날에 무슨 코드, 아스키 코드 이런 거 공부하시면 아는데 영어는 1바이트에 한 글자를 표현해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은 1바이트이 안 되기 때문에 2바이트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한글을 치면은 영어보다 2배 이상의 데이터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한테 오갈 때 그러면 내가 무료 사용자들한테 하루에 뭐 질문을 100개 할 수 있는데 한글을 쓰면 50개밖에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 형식상으로는. 그만큼 한글 사용자나 비영어권 사용자들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인 AI를 저렴하게 만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게 정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한 건 맞고요. 특히 미디어 쪽은 이게 민감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거는 자율주행차 학습 데이터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실제 주행을 한 데이터로 공부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한다 이런 게 학습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영상을 사는 것도 혹은 차가 다니는 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용을 줄이려고 합성 데이터를 써요. 이런 거를 처음에 맨 땅, 맨 길을 하나 찍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요소들을 심어 놓고 갑자기 차가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인공지능이 반응을 하는 거죠. 마치 바둑 대국을 하는데 실제로 이세돌하고 하면은 하루에 2판도 못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놓은 기보를 10,000개 만들어 놓고 얘한테 넣어주면 10,000번의 게임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특정 상황, 뭐 눈 온다, 비 온다, 아니면 비가 요만큼 온다, 이만큼 온다 설정을 다 해놓는데 실제 도로에서 찍은 게 아니라 가상으로 만든 데이터로 학습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현실과 동일하게 학습이 되겠죠. 훈련이 되겠죠. 그런데 비용은 엄청나게 덜 드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는 비용 문제라든가 시간 문제 때문에 학습 데이터 내지는 가상의 데이터로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챗GPT4 이 다음 버전으로 원래는 아라키스라는 이름의 AI를 내놓으려고 했대. 이게 5버전쯤 되는 건데 근데 해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그동안 학습 데이터 다 써버렸어요. 인간 거는.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를 썼더니 품질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버전은 폐기됐어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상 만들어 보시면 가끔 이미지나 영상 만드실 때 워터마크 일그러진 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기존에 인간이 만들었던 방송이나 그런 이미지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간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얘가 학습을 계속 인터넷에서 돌리겠죠. 웹에서. 그러면 인간이 AI로 만든 것도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되먹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품질은 인간이 만든 것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차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티가 덜 나더라도 원본만큼 인간이 만든 것만큼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저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걸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다면 못 쓰겠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얘기는 못할 텐데 보통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자체 AI를 써서 자기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켜야 완성도가 높든가 아니면 자기 의도를 반영하는데 일반인들이 쓰는 서비스들을 쓸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지금으로선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거고요. 일자리 문제인데요. 이 영상 하나 보고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의 관점이 AI가 다들 공포감을 줄 정도로 너무 좋아지니까 그냥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 도구다. 결국에는 쓰는 사람의 문제고 잘 쓰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얻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좋게 포장은 하지만 그 도구가 언젠가는 잠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류의 인터뷰 이거 말고도 다른 헐리우드 활동하는 컨셉 아티스트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일자리들이 이게 2013년인가 한국 고용정보원의 조사예요. 대체되기 어려울 것 같은 직업 1, 2, 3위 보세요. 바로 지금 다 대체 가능할걸요? 1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의 이 현실이 다른 거죠. 예측을 못했어요. 앞으로 3년 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 그래프들인데 오히려 육체노동 같은 거는 로봇한테 아직은 강점이 있는데 어디 기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위험한 지점에 뭐 로봇 쓴다고는 하지만 비용 때문에 당장은 안 되니까 사람을 쓰는데 오히려 사무직 이런 아티스틱한 일들은 오히려 대체가 가능한 수준이라서 위험하다는 거고요.
이것도 뭐 그런 식의 그래프들 AI 노출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들이 위험하냐, 안전하냐. 근데 이것도 결국엔 지금 기준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쪽이 재밌는 건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KBS 이 밤 심야 프로그램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완전히 AI가 1시간 동안에 책임져서 방송하는 거예요. 멘트, 선곡 다 쓰는 방송이 KBS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어딨죠 이게? 얼마 동안, 몇 달 동안 AI로 한 건데 밝히지 않고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뒤에 짠 사실은 AI였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놀라겠죠. 그 정도로 이미 방송국들은 도입하고 있고요. 이게 그런 기사고요. 다음에도 보여드리자면 이거 정말 황당해서 SNS에 되게 놀림 많이 받고 욕도 먹었던 겁니다. KBS 신입 직원 뽑는 영상을 AI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아나운서들도 대체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보여주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뿐이겠어요. 목소리 쓰는 성우. 아까 그 프리미어 MCP 영상처럼 단순 편집자. 이게 다 AI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홍보 영상을 KBS 공영방송이 쓰는 게 맞냐라고 엄청 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다음 보시면 PD수첩이 지난 탄핵 정국부터 AI 영상을 엄청 많이 썼어요. 재현 영상 쓰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시사 보도 프로에서 쓰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이제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니까 개인들이나 상업적인 기관, 프로덕션에서 안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가능성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조사 결과긴 한데 어느 직종에서 AI를 많이 썼냐 뭐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이론 쪽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아까 그런 일자리 문제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아까 보았던 그래프랑 비슷하고요. 앞으로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뭐 분석적인 생각, 추론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AI한테 맡기는 애들이 크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뭘 갖고 있을 때 AI한테 인간이 강점을 가질까? 아직은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저작권. 저작권은 당연히 콘텐츠 생산하는 사람, 제작자들은 알아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고요. 대신 외국은 조금씩 도입하고 있고 특히 올 초에 미국에서 저작권청에서 보고서 하나가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영문이지만 저도 요약으로만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작적 기여가 있을 경우에만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AI와 함께 시나리오를 써요. 그러면 여기서 네가 뭐 했냐 증거를 드릴 수 있으면 인정받는데 그게 아니면 창작자로 혹은 저작권자로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AI 자체는 저작권자가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 안에 인간의 인격체가 2개 있는 거 아세요? 법인, 그러니까 자연인, 법인이라고 해서 자연인은 우리들이고 법인들은 기업 같은 사람 성격을 갖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AI도 생길지 몰라요. 몇 년 안에. 그래서 AI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AI는 존중받지 못한다. 그래서 AI들도 언젠가 자기들 나름의 논리를 개발해서 뭐 법인으로 제3의 법인처럼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작권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학습 데이터의 출처 내지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썼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그런 사이트에 우리 사이트에서 생성한 결과물들은 이런 깨끗한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 상업적으로 써도 됩니다라고 밝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는 유료로 쓴다는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불명한 경우도 있고요. 또 무료 사용자한테는 안 풀어주고 유료 사용자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AI로 뭔가를 만드실 때 그게 내 거라고 주장하시려면 이런 저작권도 당연히 신경 쓰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료라니까 좋네 하고 막 만들었다가 나중에 내 영상에 넣고 사진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내 이름을 못 내세우고 오히려 소송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 시나리오 작가 조합 파업 2년 전 얘기도 이제 내 시나리오가 그 학습 데이터로 쓰이지 않게 해라 혹은 썼다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라라고 해서 어느 정도 타협은 됐지만 이게 유효할까 싶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파업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재밌다기보다는 슬픈 짤도 있죠. 아티스트들이 만들면 쏙쏙 뽑아먹는 AI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초상권인데요. 뭐 비틀즈가 존 레논 말고는 살아있는데 그 당시에 녹음했던 노래를 작년에 신곡으로 발표했고 뮤직비디오도 되게 재밌어요. 상업적인 이득까지 보는 경우에 무슨 문제들이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허락받았다 하더라도 뭐 디지털 더블처럼 위험해서 AI를 썼다. 그거는 인정할 텐데 CG 쓰고 그런 건 인정할 텐데
내가 계약 끝났는데 보충 촬영을 해야 돼. 근데 이 배우가 너무 바빠. 재촬영할 때, 추가 촬영할 때 허락 안 받고 쓸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에 넌 다 동의한다고 썼으니까 우리가 쓸래. 이런 식의 결과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도 나올 텐데 키아누 리브스가 그래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죠. 내가 하지 않은 연기는 넣지 마라라고 계약서를 지금은 늘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아티스트들, 가수나 배우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AI가 만든 사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 세계 있는 SNS나 뭐 웹에 올라와 있는 사진으로 학습해서 만든 데이터겠지만 닮았다면 우연히 닮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게 불만이 있으니까 반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뭔가 뚜렷한 활동이 없었는데 덴마크에서는 자국 국민들의 얼굴이 다른 데 쓰였다는 걸 알면은 그 사람들이 그 얼굴과 닮은 콘텐츠를 만들면 이 사람들이 저작권자가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건 좀 과하다 싶긴 하지만 증거만 있다면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이 학습 데이터를 쓰이는 것도 보호하고 혹시 나중에 그 퍼블리시티권 수익이 생길 경우에도 돌려주겠다는 최초의 입법 사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다른 데 먹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EU에서는 통용되지만 뭐 미국에서는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입법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허락받고 쓴 사례인데 브루스 윌리스가 알츠하이머가 걸려서 연기는 은퇴했죠. 하지만 얼굴은 계속 나와서 광고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광고인데 브루스 윌리스랑 비슷한 머리 스타일과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얼굴만 갖다 교체해서 광고를 찍은 사례고요. 허락은 받았으니까 뭐 괜찮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허락받은 우리나라 사례죠. 윤여정 씨. 제가 아직 신인이라 맡은 배역이 크진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례인데 잘 지내셨죠? 세상을 떠난 배우를 출연시켜서 여러분이 예능 친구들 혹은 리얼리티 쇼를 잘 만들었는데 지내셨죠? 여기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이유는 계속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를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입장에서 했냐고 생각해보면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 하나는 학습 데이터로 가상의 저 배우를 만들었든가 아니면 작가나 감독이 거기서 타이핑해서 만든 원거든가.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이 뭐 남긴 글이나 평소 생각 영상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제작진의 의도대로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출연자들이나 보는 시청자들은 감동하고 막 마음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기 같아서 되게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아니 응삼 씨 스픽 광고 요즘에 많이 떴었죠. 여러분 잘 지내셨죠? 신해철입니다. 조금만 틀려도 물어뜯는 팍팍한 세상. 올 한 해 잘 버티셨길 바랍니다. 음악까지 결합해서 신해철에 대한 향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 무장해제 될 것 같은 광고인데 물어봐야 될 게 과연 신해철 씨가 이 영어 교육 앱을 동의했을까?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은 멘트를 쓰는 거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어도 쓰는 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까지 가능하냐 하지 않은 연기, 하지 않은 말, 심지어 하지 않은 생각까지 표현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지? 이런 식의 문제가 창작자들한테는 고민이고 뭐 수익을 얻는 기업들한테 문제가 될 텐데 시청자들은 이런 거 안 따질 거잖아요. 그냥 좋으면 되고 예능이니까 봐주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영역이 뭐 이쪽에 뭐 딥페이크라든가 목소리 복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키아누 리브스 사례고요. 이건 정반대의 가수 사례죠. 내 목소리로 음악 만들었어? 그러면 수익 나 반띵해. 이런 식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가수도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저도 2022년에 처음 AI로 그림 그릴 때 뭔가 치면은 그림이 딱 예쁘게 나와요. 그러면 잠깐 착각을 해요. 와, 내가 이런 걸 그렸어? 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제가 그린 게 아니죠. 저는 몇 글자 한글로 혹은 영어로 입력했을 뿐인데 뭐가 나와요. 근데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누군가 내가 AI를 써서 만들었다는 걸 몰랐다면 그 그림을 보고 감동받을 수도 있겠죠. 또 제가 이거를 인쇄를 아주 고화질로 해서 미술관에 걸어요. 그리고 그거 보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거래도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제가 작가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과 다른 개념의 예술이 등장한 건데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창작은 어디까지냐. 이제 저도 현대미술은 참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저런 거 그렸다고 막 몇백억 거래되면 이게 이해는 안 되지만 미술관만 가면 혼란스럽지만
옛날에 전통적인 미술이 아니라 현대 미술만 하더라도 컨셉만 잡아도 화가, 작가라고 부르잖아요. 심지어 조수 써가지고 그린 그림도 그 사람이 그린 것처럼 인정이 되는 시대인데, 그러면 AI한테 시켰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앞으로 변할 거는 같고요. 제가 보는 재밌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어떤 예술이나 뭐 창작을 하려면 도제식으로 뭐 엄청나게 몇 년 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내가 여러 사람, 여러 단계 중에 일부가 돼서 겪어야 돼요. 뭐 영화라고 그러면 연출부부터 바로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것저것 스텝 하다가 하였고, 내가 만약에 큰 곳에 가면은 그 중에 일부가 돼서 돌아가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지만 어쨌든 크레딧 올라가면 내가 만든 영화야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거치지 않더라도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시각으로 보면 기존까지 인류의 역사에 없던 가장 큰 가능성이 생긴 거고 열린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좋게 본다면 기존의 이런 예술가의 범위나 창작의 범위 갖고 뭐라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만들지도 못했고 일기밖에 못 쓰던 사람이 소설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 엄청난 기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건 예술이 아니야 라고 말해봤자 이 사람들은 자기 꿈 발현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저항도 생길 수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걱정스러운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건데요. 예전에는 뭐 미술관에 가서, 제가 옛날에 미술관 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유명한 그림 앞에 캔버스 세워놓고 모방하는 그 서가들이 앞에서 활동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껏해야 어디 팔겠죠. 뭐 몇만 원짜리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 앞에 그릴 수 있는 문화가 돼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스케치해서 파는 사람도 있죠. 그런 식으로 누구나 창작을 하지만 인정은 못 받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따라 그리려고 노력했던 그 원본은 그리는 화가들이나 그 그림과 비슷하게 그린 사람들도 인정을 하니까 그 그림이 거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AI로 만들어버리면, 최근에 지브리 프로필 사진 사태도 그렇지만 원본에 대한 존중은 사라졌어요. 그냥 비슷하게 만들면 그럴싸해, 푸사에 걸고, 아니면 심지어는 이걸로 상업적인 활동을 걸리지 않으면 돼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노력들은 다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기존의 선배 혹은 작가들, 거물들, 긴 시간 동안 쌓아놨던 레거시들, 유산들이 다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그냥 딱 하면은 뭐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굳이 옛날 거 안 봐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달라지는 정도를 넘어서 앞으로는 인간의 태도까지도 결정할 수 있어서 이런 식의 활동이 익숙해졌고 한 20년 뒤만 하더라도 그럼 미술관의 외가 소리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걱정하는 것들은 이 정도가 제일 크고요. 창작자로서 활동할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뉴스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AI는 그럼 도구일까? 근데 AI를 도구라 하더라도 내가 그걸 쓰는 법을 모르면 제 힘을 발휘 못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데 AI로 영상 저도 엄청 만들거든요. 거의 매일 만들고 일주일에 하나씩 뭐 편집해서 올리긴 하는데, 그렇게 만든 영상이 지금 제가 만들던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리얼리즘에 기초하고 내가 보던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만드는데, 가령 서양 애들 중에 뭐 젊은 애들이나 그런 애들은 상상도 못했던 기발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려요. 뭐 광고뿐만이 아니라 뮤직비디오 이런 식인데 현실에서 찍으려면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들여야만 만들 수 있는 영상을 쉽게 만들어요. 그런 식의 영상을 만든다면 그 친구들에게는 이건 최고의 도구지만 저는 없어도 되는데 있으니까 좀 강화된 도구 정도예요. 그래서 도구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도구인지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한 글자, 뭐 커피 치면은 너무 맛있는 커피를 하나 만들어줘. 그럼 이걸로 브랜드 만들어서 내 카페를 차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그때는 도구 이상의 존재잖아요, AI는. 그래서 과연 AI를 어느 정도까지 바라봐야 될까? 도구냐? 동료냐? 아니면 또 하나의 제3의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까지도 가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뭐 이거는 제가 굳이 억지로 비유를 만든 건데요. 돋보기로 태양에서 이렇게 빛을 모으면 불을 태우잖아요. 근데 태양을 찍은 영상이 나오는 모니터에다가 돋보기 대도 안 타거든요. 기존의 모방작들은 그랬어요. 소위 자기만의 아우라가 없었어요. 근데 AI가 만든 콘텐츠들은 너무 좋은 게 있다고 쳐요. 그럼 그거 보고 누군가는 감동할 수 있잖아요. 제 인생 영화는 뭐예요? 라고 했는데, 인생 그림은 뭐예요? 인생 음악은 뭐예요? 라고 말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AI가 만든 걸로도 마음이 흔들리고 평생 마음에 울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억지로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기계 때려 부수자까지는 아니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고고하게 살 거야. 뭐 필카 취미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다들 디카 쓰는데 필카 쓰고 있고요. 또 AI로 뚝딱 그림이 나오는 시대에 굳이 여행 가서 스케치북이나 공책 들고 가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인정받겠죠. 근데 자기 혼자 자기 만족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물론 그 자체로는 가치가 있지만 과연 그런 취미가 취미 이상의 뭔가 다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들리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대딸깍 시대. 그냥 마우스 몇 번만 클릭하면 뭔가 생긴다라고 하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 윤리적으로 뭐든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비용이 낮은데 이걸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쓸 거고요. 잠시 후에 제가 실제 광고 영상들도 보여드릴 텐데 이 정도면 나 기존 프로덕션이 연락해서 영상 안 만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이보그들 다큐멘터리의 페이크 다큐 영상도 그렇지만 자료화면 수준을 넘어서 그 자체로도 실감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카메라 들고 와서 긴 시간, 비싼 시간, 여기 다큐멘터리 만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영상 그냥 대체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의 문제가 들어가는 순간, 결합되는 순간 그냥 다 모든 토론이 무산되고요. 그냥 이쪽으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되게 재밌는 짤이죠. 보셨을 거예요.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이 짤은 많이 보셨을 건데 네가 그렇게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로봇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런 식으로 되게 비틀어서 반어법을 한 건데 인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창의성 넘치고 콘텐츠가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좋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작권 법과도 관계된 거고 어디까지가 저작자, 창작자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고 해서 그냥 의미 있어 보여서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과연 AI가 만든 거는 어디까지 크레딧을 달 수 있을까? 이렇게 단계별로 적을 수 있는데요. 뭐 뭐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랑 비슷한 식의 단계죠. 이런 식의 시도들은 계속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경제적 격차에 따른 수준 차이, 품질 차이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뭐 한 2년 전 자료긴 하지만 이거 옛날 버전, 무료 버전으로 물어보면은 저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립니다라고 했지만 유료 버전을 쓰면은 가장 최근 자료까지 검색을 해서 주니까 이걸로 뭐 투자를 한다든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고퀄리티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금제, AI 요금제들 보시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이거를 쓰는 것과 이걸로 쓰는 건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도 동영상 만든 사이트 중에서 지금은 이제 한 $20 정도짜리밖에 안 쓰지만 한때 작년에는 $100짜리를 썼어요. 당연히 많이 만들 수 있고 품질 좋게 나와요. 근데 누구는 $100짜리 쓰는데 누구는 빵원짜리로 하루에 3개씩만 무료로 만들면 당연히 그걸로 만드는 결과물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좀 큰 얘기로 하자면 뭐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고 해도 중국이나 미국처럼 돈 많은 데들은 좋은 AI를 뚝딱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보다 못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자체 AI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자료들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경제적인 격차가 결과물의 격차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정책이나 사람들이 논의를 이런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재밌는 사례인데요. 테슬라 저는 되게 끌고 싶은데 요즘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참 정문 떨어졌지만 차는 갖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는 FSD라는 풀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원래 다 내장되어 있어요. 모든 차에 내장된 채로 출시돼요. 근데 요금을 결제하면 활성화가 되는 거고 안 내면 멍청한 채로 굴러다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운전만 잘한다, 뭐 혼자 편히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동으로 운전을 시켜버리면 나는 출근하는 1시간 동안에 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공부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 못 낸 사람들은, 사용료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서 회사에 가면 지쳐 쓰러지는 거고요. 또 나는 회사에 딱 내렸는데 알아서 주차장 찾으니까 나는 주차장 찾느라 시간 들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경제적 격차가 내 일상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건 창작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의존성. 네, 뭐 이런 얘기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건데요. 그냥 의존을 많이 하면 멍청해진다는 건 추상적으로 아시겠지만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이 있죠. 일본어나 중국어는 자판을 다 입력할 수 없잖아요. 너무 한자가 많고 일본어는 많으니까. 근데 한글은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치죠? 발음으로 치면은 예시가 나와서 그 중에 하나 고르다 보니까 입력 속도가 느려요. 물론 요즘엔 여기도 똑똑해져서 빠르다곤 하지만 한글보다 느리고 영어보다 느려요. 근데 이렇게 치는 생활에 익숙한
일본, 중국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빼서요. 펜 주고 쓰라고 해요? 모르겠죠. 혹은 휴대폰이 있는데 정전돼요? 못 써요. 그래서 의존을 하는 순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기술은 그런데 AI에도 의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죠. 이거는 맞춤법 고쳐주는 그래머리라는 사이트 홍보 영상 캡처한 건데요. 내가 뭐 어디 자소서를 쓴다든가 이력서 쓸 때 멋있게 글을 썼어. 메일 쓸 때 완성되고 문법적으로 아름다운 글을 썼지만 요금을 안 내. 어느 순간에. 혹은 정정이 돼. 그럼 난 바보가 되는 거죠. 의존해서 만들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도 어린 아이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가짜뉴스 혹은 뭐 허위 정보 이런 생산은 너무 쉬워졌죠. 이따가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실시간으로도 가능하죠. 直播换领它的效果不是很好，我现在用的就是 이런 데다가 기부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直播的话，它 실제로 이거 보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많죠. 完善的，包括像这种捏脸什么的，它都是一个 그리고 당연히 뭐 딥페이크, 뭐 성착취물, 성범죄물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최근 중국에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손짓 한 번에 얼굴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你以为你聊天的女网友长这样？ 휴대전화에 앱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여러 사람의 얼굴로 변신 가능한데 인공지능 그리고 안쪽 쪽에 AI로 기사들이고요. 자신이 원하는 느낌의 이런 모델 사진을 인공지능 만들어주는 모델들이나 이용자가 결과물들 늘고 올리는 있습니다. 사이트들에 가보면 그런데 진짜 이것을 통해 한류가 만든 대세인 게 인기 K-팝 K-pop 스타들, 멤버들의 K-팝 가짜 여자 사진을 가수들 넣어두고 사진 엄청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결과 사이트에 사진을 이 AI에게 사이트도 연습시켜 성인물이 그들이 올라올 수 책임져 있는데요. 없는 사진을 그 필터만 실제 끄면 화보인 마냥 음란물 수준의 그럴듯하게 포르노 수준 만들어 것도 많이 놓습니다. 올라오는데 얼굴이 한국 여자 연예기획사들은 가수들인데 누가 법적 봐도 알 대응을 수 있는 검토하고 수준이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디 누가 공개적으로는 올렸죠. 개인이 올리는 거니까 그 계정 하나 차단한다고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계속 만들 수 있고요. 대부분의 생성 사이트들은 막아줘요. 그나마. 하지만 자기 컴퓨터에 설치해서 만드는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나쁘다고 욕해봤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막을 수는 없고요. 한참 뒤에나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극장 영화 피처 필름에 도입된 사례인데요. 잠깐 보시면 Now we're stuck on this stupid tower. in the middle of FUCK 단어를 썼는데 그러면 And I don't blame you. 15세 I know 이상으로만 we're stuck 개봉해야 on this 되니까 등급을 낮추려고 제작사가 영화 촬영이 끝났는데 편집을 한 거예요. stuck on this stupid freaking tower. 그래서 in the 등급을 middle of 낮췄습니다. freaking nowher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우가 하지 않은 연기, 대사를 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게 플로리스라는 AI 영상 제작 사이트거든요. 외국어도 하는데 여기 가보면 최근에 나온 홍보 영상엔 그 밀수 영상도 있는 거 보니까 밀수에서도 이 회사 기술이 쓰였나 봐요. 어디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는 거죠.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늘어나면은 배우들한테 기본적인 연기만 시켜놓고 감정 연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 샘플이 있으니까 다른 발음하지 않은 대사도 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 기사 보셨나요? 한 일주일 안 되는 건데 잠깐 볼게요. 이거는 가짜는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가상의 밴드라고 밝혔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는데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 없는 가수들 혹은 얼굴이 있는데 가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라는 사례를 굳이 제가 억지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증언을 하고 그러면 얼굴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리기도 하고 가면을 쓰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데 아예 그냥 AI로 대체해서 얼굴을 드러내면은 이거보다 신뢰감이 가잖아요. 몰입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시도가 외국 다큐멘터리나 방송들에 있었고 우리나라 영상에서도 그것이 알고 있다에서는 대화를 해야 될 것 있었죠. 같다고 보여줄 게 있다고 그때 그거를 네, 많이 어색해요. 보여주면서 2년 본인이죠 전이라 그런 이러더라고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보안, 원래는 보안을 하나 떼서 따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길게 얘기할 건 없어서 이 정도만 보여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의 장단점이고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혹은 적극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인데 이게 말은 쉽지만 점점 AI한테 맡겨버리면 내가 스스로 사고한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나마 비판적 사고를 갖고 길러야 되고 특히 자녀 교육이나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은 이거를 중시하고 교육과정 안에 늘 넣어야 돼요. 저도 작년에 시나리오 쓰는 수업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했어요. 아예 수업 자체에 의뢰를 한 게 챗GPT로 시나리오 쓰는 수업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네가 넣은 시나리오를 넣고 검토하고 이게 어떤지 한번 분석하는 걸 해봐라 라고 했어요. 이걸 안 하면 그냥 설정 한 줄 넣고 나온 시나리오 갖고 영화 찍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시나리오 전체 쓰는 과정을 겪고 영화 찍는 과정도 겪어보고 여기서 이거는 뭐 현실적인지 혹은 이게 뭐가 안 맞는 게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1시간 잠깐 넣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로라도 넣으면 그나마 그냥 무작정 믿으면 안 되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점만 짧은 차 시간에 전달한다면 그냥 이용만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교차 검증에 대한 능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뭐 정책이나 법률 쪽에서 이런 거는 해야 될 거고요. 프라이버시. 여러분들 AI에 자기 자료 많이 첨부하고 질문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릴리스 쓰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릴리스에 올리는 거는 어디서 PDF를 준다든가 유튜브 주소나 웹사이트 기사를 넣고 요약하는 정도로 쓰니까 내가 책임질 건 없어요. 근데 가끔 저는 제가 그 시나리오 수업 때도 썼지만 제가 쓴 글을 넣고 분석해줘 이런 거 시키거든요. 이것도 창작적인 글이니까 우연히 그게 남들한테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정확한 수치가 있는 기업 데이터라든가 엄청 민감한 자료들, 특히 사진, 동영상 이런 거를 첨부하고 일을 시키면 그게 다시 누군가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보안의식이 없으면 안 되고 특히 기업들은 그래서 보통 이런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사이트는 쓰지 말라고 하고 자체적인 서버에 설치를 해서 쓰라고 권장을 하죠. 근데 그것도 돈 있는 회사들이나 가능하지 뭐 개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좀 못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재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뚫는 법, 이제 탈옥이라고 쓰는 용어가 있는데 뚫는 법들 프롬프트 같은 게 늘 공개돼요. 저도 옛날에는 외국 사이트에 가서 뭐가 있나 봤는데 이제 피곤해서 들어가 보진 못하고요. 가령 금치거 같은 게 있잖아요. 뭐를 해줘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규정상 할 수 없습니다 나오잖아요. 요즘에 지브리 스타일 그림 그리라고 하면 안 그려주잖아요. 그런 게 금지 먹은 거죠. 근데 그거를 돌아서 우회하는 질문들이 계속 이런 IT 전문가들 사이트에 공유돼요. 네가 이거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을 알려주는데 공유를 해요. 그러면 또 그거를 이 챗GPT 같은 회사에서 알아듣고 맞겠죠. 그러면 또 뚫는 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해킹과 비슷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에요. 편법이지. 약관상 문제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현행법을 어기는 건 아니라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AI를 쓴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뭐를 시키면은 가령 내가 뭐 누드 사진이 필요해. 정말 작품을 위해서 필요해. 근데 누드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안 그려주거든요. 그럼 그걸 돌려 말해야 되는 것도 있죠. 가령 옷 하나도 없는 그림을 그려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우회잖아요. 그런 식의 용어들도 있어서 이걸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어들을 그렇게 쓰면은 뭐를 해결해 준다라는 게 공유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교육자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제가 늘 띄우긴 하는데 다들 폰으로 찍으시는데 얼마나 쓸지는 모르는 누군가 만든 체크리스트고요. 저도 한 번도 이거에 맞춰서 제가 만든 거를 고민하면서 따져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교육부에서도 2023년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에서 쓸 이런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책자 PDF로 배포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료 찾아보시면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준비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좀 알려드리면 제가 걱정하는 분야가 이건데 제가 최근에 강북구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하고 뭔가 방송 만들고 있는데 방송 구성안, 대본 쓰라고 했더니 바로 노트북 펴가지고 리튼으로 글 쓰는 친구입니다. 중1인데요. 뇌를 안 써요. 그냥 의존을 해요. 이제 너무 평소에 익숙하게 썼나 봐요. 결과는 되게 잘 나와요. 아직 방송을 찍지는 않았는데 저대로만 찍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의존하고 있으면 5년, 10년 뒤면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결과물은 그럴싸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걸 뭐라고 할까? 특히 상업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그거 뭐 얘가 직접 쓴 건지 AI가 쓴 건지 따질까요? 결과가 좋으면 넘어갈 것 같아요. 저작권 문제는 따지더라도 누가 기획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도 그런 걸 걱정하는 테드 영상인데요. 읽고 쓰는 법을 마지막으로 배운 세대가 될까라고 고민을 하지만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볼 것도 있다라는 영상이긴 하고요. 이 교수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5살까지는 뇌가 막 계속 형성되고 뭔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쓰는 순간 그런 성장이 멈춰진다는 비판적인 시각의 영상, 1시간 긴 영상이라 저도 요약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유사지능이라는 개념을 써서 지금 인공지능은 사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 것도 아니고 가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는 영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는 요게 그 영상이고요. 아까 나쁘게 봤던 교사고 이거는 제가 이거를 못 찾아봤어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그 챗GPT 바보 된다 또 MIT 미디어 랩에서 한 논문인데 이거는 제가 못 찾았어요. 원본을. 근데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냥 기존의 창작 수업과 AI를 결합해서 한 수업을 보면 내 활성화 부위가 오히려 더 넓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걸 누가 이렇게 한글로 썼는데 제가 원본을 못 찾아가지고 이걸 근거로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어쨌든 두 가지 시각은 있는 것 같고요. 뭐 확답은 어느 쪽도 못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점점 인간은 퇴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다들 요즘에 유튜브에서 AI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거다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일단 믿고 제가 콘텐츠 만들고 그러는데 AI를 적극적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도태될 거고요.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이렇게 놀겠죠. 하지만 AI를 쓰는 순간 가능성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잘 쓰시라는 교육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연을 하기 전에 잠깐 질문 있으면 받고 필요하면 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